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EIA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국제유가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간밤에 발표가 된 EIA의 단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가 9월 5일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감산 연장 발표회에서 올해 말까지 이러한 감산을 연장하게 되면 원유 재고는 하락할 것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유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EIA에 따르면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량은 올해 3분기 하루 60만 배럴 그리고 4분기에는 하루 20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봤는데요. 재고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데다가 감산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브렌트유 현물 가격은 기존의 86달러에서 2023년 4분기에는 배럴당 평균 93달러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EIA는 앞으로 몇 달간 원유 재고 하락 여파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더불어서 오펙이 낸 월간 보고서도 이런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시사를 했습니다. 주요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해서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24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내년인 2024년에는 220만 배럴가량 하루에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원유 수요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 100만 배럴 그리고 하루 30만 배럴씩 원유 공급을 올해 말까지 축소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원유 시장의 긴축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이처럼 전문가들은 세계 원유 시장 수급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CPI 발표까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유가 급등은 현재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 지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까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D-Day 시장 상황 짚어보기인데요. 어떠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시장에는 CPI 결과 국제 유가의 급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역시 이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관점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소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이제 곧 된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를 좀 미리 전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플로우는요, 하필 지금 유가가 급등하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올라가면은 경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CPI 예상치까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가하고 CPI를 동시에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증시까지도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물가가 반등될 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에너지 가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CPI가 상당히 또 크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나아가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하락을 보였었죠. 전체적으로 뭐 오라클도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기술주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좀 한번 유가를 확인을 해보면 유가가 이제 2% 가까이 급등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배럴당 거의 이제 88달러에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뭐 이러한 부분들의 원인은 뭐 중국의 리오프닝 혹은 이제 뭐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감산에 대한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와 러시아
러시아가 각각 하루 100만 배럴, 그 다음에 하루 30만 배럴씩 자발적 감산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이제 이 감산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산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유가가 하반기 나아가서는 또 내년 초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오라클이라고 하는 기업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스마트폰 새롭게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이 아이폰을 사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구매 금지령, 그 다음에 새롭게 5G 폰이 화웨이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그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대로 또 이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모델 3 출시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인가 기대가 됐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즉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윗꼬리를 그리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또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CPI 같은 경우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치냐라고 하면, 일단 저번 달에는 3.2%가 나왔죠. 3.2%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약 3.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4%가 반등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그대로 이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려감이 그대로 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원 CPI가 직전에 4.7%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4.3%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CPI가 이번에는 반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CPI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황 보고 데이터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즉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물가가 반등을 한다는 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계속해서 좀 눌려가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수들이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시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전략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CPI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CPI가 주목되는 부분이 FOMC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PI가 발표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뭐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CPI가 나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번 FOMC 때 과연 연준과 파월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결국에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FOMC 있고 바로 이제 또 FOMC 끝나면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FOMC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9월달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9월달 시장을 어떻게 조금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시장은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눈에 보이는 것들, 물가가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무언가 반응이 나오는 듯 했지만 약한 모습,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는 계속해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슈 있는 개별주들만이 마구마구 날뛰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 우려로 인해서 물가 반등 우려감까지도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도주가 약하고 개별주가 도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CPI 결과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연준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연준은 이 CPI도 CPI지만은 근원 CPI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근원 CPI가 하락을 해야 실질적인 CPI가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PI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근원 CPI가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이 11월까지 금리 동결을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이 어찌됐든 원하는 이 CPI 수치는 2%대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8월이 이제 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아무래도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결국에는 CPI뿐만 아니라 FOMC까지의 시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연준이 어떠한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놈이 그나마 이제 이 근원 CPI가 약간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기준금리 5.5%라는 상당히 높은 금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슬슬 이 5.5%라는 금리가 여기에서 더 올려버리면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상당히 괜찮았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연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만큼의 추가적인 성장을 더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살짝 나타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당장에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갔을 때 하반기에도 이러한 성장률을 보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분명하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연준 내에서 상당히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뭐 CPI도 CPI지만 FOMC가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이 기로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의 이 시장 방향성이 결국에는 9월 달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보다는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CPI는 이번에 반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하는 하락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과연 이번 FOMC에서 연준의 스탠스가 동결로 갈 것이냐,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 이러한 이제 스탠스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는 결과를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매매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9월 달은 결국에는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FOMC라는 굵직한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FOMC가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분기점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연내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은 드디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러한 이제 이 기점이 될 것이냐, 결국에는 분기점이 될 확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FOMC를 대기하고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FOMC까지는 시장이 결국에는 조금 심심할 수밖에 없겠죠. 심심한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일부 개별주에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개별주에만 수급이 쏠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트레이딩적인 부분의 매매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 기존의 약간의 주도주를 조금 더 매매를 하셨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장기적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종목을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FOMC 이후가 좋을 것 같고요. FOMC 이전까지는 최대한 눈치 보기 장세에 맞는 신중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 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입니다.